65세 이후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평균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낙상의 80% 이상이 근육 감소 때문에 발생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1년에 1%씩, 70대가 되면 3%씩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백질 식품 3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단돈 몇만 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든든한 이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예전엔 시장 한 바퀴 돌고도 동네 한 바퀴 더 걷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계단만 봐도 겁이 나고 다리 힘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분들을 검사해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혈압도 정상이에요. 혈당도 괜찮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허벅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잠깐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5년 전이랑 비교해서 어떠세요? 예전보다 말랑말랑해지지 않았나요? 탄력이 줄어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바지는 헐렁해졌는데 체중은 그대로라면은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왜냐면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운 거거든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근육과 지방은 무게는 비슷해도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고 넘어질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은 그런 역할을 못 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은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엔 시장 봉투 2개 들고도 거뜬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시죠? 그게 근육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으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나 뭔가를 짚어야 일어나시거나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세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80대에도 혼자 등산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근육을 잘 관리하신 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다시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육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지팡이를 짚으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시고 걷는 게 불안해지시고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한번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면은 다시 안 짚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오히려 다리 근육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더 빠지고 더 의지하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혼자 외출하기 무서워지는 시점이에요. 예전엔 마트도 혼자 가고 친구 만나러 버스도 타고 병원도 혼자 가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외출이 꺼려지기 시작해요. 자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게 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로도 이어져요.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근육 감소와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생활, 활동적인 노년, 정신 건강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근육이 무너지면은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5명 중 1명은 1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골절 자체보다 골절 후에 오는 합병증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노년의 건강은 심장이 아니라 다리에서 결정된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걸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근육이 왜 빠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연적인 노화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30대 이후부터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60대가 되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고 70대가 되면 더 빨라져요. 2010년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60대 이후에는 1년에 1%에서 2%, 70대 이후에는 3%까지 근육이 감소한다고 해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가 훨씬 느리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훨씬 빨라요. 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혼자 등산 가시고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 못 걸으시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관리의 차이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져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근육에 딱 맞는 말이에요. 젊을 때는 일상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 근육이 유지됐어요. 출퇴근하고 계단 오르고 이것저것 움직이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움직임이 확 줄어들어요.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 시기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근육도 급격히 빠지거든요. 세 번째 이유, 이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이에요. 근육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료가 없으면은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벽돌이 없으면은 집을 못 짓잖아요. 단백질이 그 벽돌이에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뭐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단이실 거예요. 아침에 밥에 김치, 나물, 된장국, 점심에 비슷하게 밥에 반찬 몇 가지, 저녁도 비슷하고, 혹시 맞으세요? 이 식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위주라는 거예요. 밥이 탄수화물, 감자도 탄수화물, 국수도 탄수화물, 배는 부르게 해주지만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별로 없어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건 뭘까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식단에 이런 게 몇 끼니 충분히 들어가 있으세요? 예,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은 정말 드물었어요. 대부분 부족하세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고기가 부담스러우세요. 나이 들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고기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드시게 돼요. 둘째, 비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 만만치 않죠?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장볼 때 고기 사기가 부담되시잖아요. 셋째, 조리가 귀찮아요. 고기는 굽거나 볶아야 하고 생선은 비린내 잡아야 하고 손이 많이 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더 귀찮으시죠? 그래서 결국 밥에 김치,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배는 채워지는데 근육에 필요한 재료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 들면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걸 전문 용어로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젊을 때는 단백질 100을 먹으면 100이 근육으로 갔어요. 근데 70대가 되면요. 100을 먹어도 60밖에 근육으로 안 가요. 나머지 40은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201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예요. 70세 이상 노인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 성인보다 근육 합성률이 약 40% 낮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적게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드셔야 해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힘이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예전이랑 똑같이 드시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이 2013년 국제노임금감소 즉 연구그룹의 권고한 수치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에서 1저2g을 드시라고 해요. 계산해 볼게요. 체중이 60kg이시라면은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계란으로 치면은 약 10개예요. 두부로 치면 두모 반이에요. 닭가슴살로 치면은 300g 정도예요. 하루에 이만큼 드시기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한 끼에 얼마나 드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을 아침에 10g, 점심에 10g, 저녁에 10g 나눠서 드시는 것과 한 끼에 30g 몰아서 드시는 것,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한 끼에 30g이에요. 왜냐하면 근육 합성에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한 끼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이 스위치가 켜져요. 연구에 따르면 그 기준이 약 20g, 25g이에요. 그 이하로 드시면은 스위치가 안 켜지고 단백질이 그냥 에너지로 쓰이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조금, 저녁에 고기 몇 점, 이렇게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보다 최소 하루 두 끼는 20g 이상 몰아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끼에 20g이 얼마냐면요. 계란으로 3개에서 4개, 두부로 반모, 고등어로 한 토막 정도예요. 이 정도는 매 끼니 챙겨 드셔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했다 할까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비싸고 조리도 귀찮고 보충제는요? 요즘 TV 켜면은 단백질 보충제 광고 정말 많이 나오죠? 분말 타는 거, 음료로 된 거, 젤리로 된 거. 여러분도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보충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2021년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다가 소화장애로 중단한 비율이 35%가 넘었어요. 세 분 중 한 분은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유청단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게 우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설사를 하시거나 배가 아프실 수 있어요. 둘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좋은 제품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들어요. 이걸 평생 드실 수 있으세요? 부담되시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이 밥상에서 못 채운 걸 메꾸는 용도지. 그게 주식이 되면 안 돼요. 실제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보충제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대신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고 계세요.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걸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밥과 반찬에 단백질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식품들은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들이에요. 첫째,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특별한 데 가서 살 필요 없어요. 동네 마트, 슈퍼에 다 있어요. 둘째, 가격이 착해요. 비싸면 꾸준히 못 드시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이면 충분해요. 셋째, 소화 부담이 적어요. 고기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위장에도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따로 요리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음식에 넣거나 간단히 활용하면 돼요. 요리가 귀찮으시잖아요. 간편해야 매일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식품은 총 4가지예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각 식품마다 왜 좋은지,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순서는요, 검은콩, 들깨가루, 고등어 묵꽁치 통조림, 그리고 건새우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소개할 건새우가 활용도가 가장 높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검은콩이에요. 검은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콩밥? 콩자반?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검은콩 100g의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려 36g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두부는 100g에 8g이에요. 검은 콩이 두부보다 4배 이상 많아요. 계란은요? 한 개에 약 6g이에요. 검은 콩 한 줌이면 계란 서너 개 분량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요? 검은 콩 500g에 5,000원 정도 해요. 이게 한 달은 거뜬히 가요. 하루에 200원도 안 들어요. 계란 3개 사는 것보다 싸죠? 근데요, 검은 콩의 진짜 비밀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껍질에 있어요. 검은 콩 껍질이 왜 검은색인지 아세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이에요.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 보라색 색소가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검은 콩에도 이게 가득 들어있어요. 블루베리보다 더 많이요. 안토시아닌이 뭐가 좋으냐면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산화가 일어나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조금씩 녹슬어 가는 거예요. 이게 노화예요. 항산화 물질은 이 녹쓰는 걸 늦춰줘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요. 혈관 벽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2020년 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았다고 해요. 그리고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여성 어르신들 중에 갱년기 이후로 안면 홍조, 식은땀, 우울감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소플라본이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정리하면요. 검은 콩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하나는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단백질을 운반하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근육까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검은 콩은 재료도 주고 길도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검은 콩밥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밥 지을 때 검은 콩을 한 줌 넣으시면 돼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쌀 씻을 때 같이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콩을 꼭 미리 불려서 넣으세요. 이제 최소 8시간, 가능하면은 12시간 정도 불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불리고 바로 넣으면 콩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돼요. 씹어도 잘 안 씹히고 위에서도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가스도 많이 차고요. 두 번째, 검은 콩 두유예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으실 때 좋아요.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 드시면 든든해요. 시중에 검은 콩 두유 많이 파는데 한 가지 꼭 확인하세요. 설탕 함량이에요. 제품 뒤에 영양성 분표 보시면은 당류 적혀 있어요. 이게 0g인 제품을 고르세요. 시중 두유 중에 설탕이 10g 이상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단 음료가 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세요. 세 번째, 검은 콩 가루예요. 이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볶은 검은 콩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마트에서 미숫가루 파는 코너에 가시면은 검은 콩 가루도 같이 팔아요. 이 따뜻한 우유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거나 미숫가루에 섞어 드시면 돼요.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아침에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하기 좋아요. 네 번째, 검은 콩 조림이에요. 밥 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있어요. 달게 만들지 마세요. 시중에 파는 콩자반은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직접 만드실 때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짭짤하게만 만드세요. 검은 콩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콩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은 가스가 차거나 배가 빵빵해질 수 있어요. 처음엔 하루에 작은 종이컵 반 컵 정도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이 괜찮으시면 조금씩 양을 늘리세요. 둘째, 콩파티 안 좋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검은 콩에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런 성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드세요. 두 번째 식품은 들깨가루예요. 들깨요? 그거 그냥 고소한 맛 내는 양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물 무칠 때 넣고 국에 풀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들깨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예요. 오메가3 들어보셨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선 기름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 오메가3가 들깨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들깨 기름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식물성 오메가3예요. 함량이 얼마냐면요. 약 60%예요. 들깨 기름의 60%가 오메가3라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올리브유에 오메가3가 얼마나 있을까요? 1% 미만이에요. 들깨 기름이 올리브유보다 6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면요. 염증을 줄여줘요.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늘어나요. 이게 만성 염증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만성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근육도 갉아먹어요. 네, 맞아요. 만성 염증이 근육 손실의 원인 중 하나예요. 염증이 있으면은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들깨의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불을 끄는 소방수 같은 거예요. 들깨가루 활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따로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음식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나물 무칠 때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미나리, 뭐든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고소한 맛이 확 올라가면서 영양가도 높아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채소랑 궁합이 좋아요. 당근, 시금치, 깨씹 이런 거요. 들깨가루의 지방이 이런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들깨가루 넣으면은 비타민 A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두 번째, 국이나 찌개예요. 된장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콩나물국, 뭐든 국 종류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들깨가루는 열에 약해요. 끓는 국에 넣고 오래 끓이면 오메가3가 파괴돼요. 그래서요, 불을 끄고 나서 넣으세요. 국이 다 끓으면 불 끄시고 그때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고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밥에 바로 뿌려 드세요. 밥 한 그릇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참기름 조금, 간장 조금 넣고 비벼 드셔보세요. 간단한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반찬 없을 때 이것만으로도 한 끼 되거든요. 들깨가루 보관법 중요해요. 잘못 보관하시면 금방 상해요. 들깨가루는 산패되기 쉬워요. 공기랑 접촉하면은 산화가 일어나면서 맛이 변하고 몸에도 안 좋아져요. 고소한 맛이 쓴맛으로 바뀌면은 이미 산패된 거예요. 개봉하고 나서 실온에 두시면은 2주 안에 산패가 시작돼요. 그래서 꼭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2개월에서 3개월은 신선하게 유지돼요. 세 번째 식품은 고등어, 꽁치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이요? 그게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통조림 하면은 왠지 영양가 없을 것 같고 방부제 들어있을 것 같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시죠? 사실이 아니에요. 통조림 생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식품이에요. 일단 영양면에서 신선한 생선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18년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통조림 고등어와 신선한 고등어의 영양소를 비교했었는데요. 이 단백질 함량, 오메가3 함량이 거의 동일했어요. 오히려 통조림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칼슘이에요. 통조림 만들 때 고온고압으로 가열 처리를 해요. 이 과정에서
생선뼈가 부드러워져요. 신선한 생선은 뼈가 딱딱해서 못 드시잖아요. 발라내셔야 하고, 그것도 귀찮고 가시 걸릴까봐 무섭고, 통조림은 뼈째로 그냥 드실 수 있어요. 포크로 누르면은 뼈가 부서져요. 그 뼈에 칼슘이 가득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생선을 먹어도 통조림이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방부제 걱정하시는데요. 통조림에 방부제 안 들어가요. 통조림의 보존 원리가 뭐냐면요. 밀봉해서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하면 세균이 다 죽고 밀봉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세균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방부제 없이도 오래 보관되는 거예요. 고등어 통조림 100g에 단백질이 약 25g에서 30g 들어있어요. 한 캔이 보통 150g에서 200g이니까 한 캔이면은 한 끼 단백질이 충분히 채워져요. 아까 말씀드린 한 끼 20g 이상 기준을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게다가 오메가3도 풍부해요.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통조림으로 만들어도 이게 그대로 보존돼요. 2012년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의 뇌 위축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6% 느렸다고 해요.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가격도 착해요. 고등어 통조림 한 캔에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팔아요. 신선한 고등어 사서 손질하고 굽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죠. 통조림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캔 상태를 확인하세요. 찌그러진 캔, 부풀어 오른 캔은 사지 마세요. 둘째,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이 가장 맛있어요. 셋째, 기름에 담근 것보다 물에 담근 제품을 추천드려요. 칼로리가 낮고 나트륨도 적어요. 통조림 생선 맛있게 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등어 김치찌개예요. 묵은 김치 송송 썰어서 냄비에 넣고 물 붓고 고등어 통조림 하나 넣어요. 두부 넣어도 좋고요. 끓이면 끝이에요. 10분이면 돼요. 김치의 유산균, 생선의 단백질과 오메가3, 두부까지 넣으면 완벽한 한 끼가 돼요. 두 번째, 꽁치덮밥이에요. 꽁치 통조림 하나 따서 밥 위에 올려요. 고추장 한 숟가락, 참기름 조금, 깨 솔솔 뿌리고 비벼 드세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단백질은 30g 넘게 드실 수 있어요.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신다고요? 팁 드릴게요. 생강을 조금 넣으세요. 생강이 비린내를 확실히 잡아줘요. 청주나 맛술을 한 숟가락 넣어도 돼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비린내도 같이 날아가요. 통조림 드실 때 주의할 점 있어요.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통조림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녹아 있어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거나 버리세요. 혈압 높으신 분들은 특히요.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식품은 건새우예요. 건새우가 뭐 대단한 게 있어? 그냥 국물 낼 때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양 성분을 알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새우 100g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50g 이상이에요. 100g 중에 절반 이상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가진 식품이 흔치 않아요. 소고기가 100g에 약 26g, 닭가슴살이 약 31g이에요. 건새우가 거의 2배예요. 소고기 200g 드시는 거랑 건새우 100g 드시는 거랑 단백질 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소고기 200g이면은 국산은 몇만 원 하잖아요. 건새우는 한 봉지에 5,000원에서 8,000원이면은 한 달 드세요. 그리고 건새우에는 칼슘이 어마어마해요. 100g에 약 2000mg 들어있어요. 2000mg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약 200mg이에요. 건새우 100g이 우유 10잔 분량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새우가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뼈도 살리고 근육도 살리는 거예요. 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활용도예요. 따로 요리를 안 해도 돼요. 이미 있는 음식에 넣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국 끓일 때 넣으세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아무 국이나요. 끓이실 때 건새우 한 줌 넣으세요. 국물 맛이 시원해지면서 단백질도 보충돼요. 두 번째, 나물 무칠 때 넣으세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건새우 솔솔 뿌려주세요.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단백질도 칼슘도 올라가요. 들깨가루랑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세 번째, 계란찜에 넣으세요. 계란 풀고 물 넣을 때 건새우를 다져서 같이 넣어요. 찌면 건새우 계란찜이 돼요. 계란 단백질에 건새우 단백질, 칼슘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볶음밥에 넣으세요. 볶음밥 하실 때 건새우 한 줌 넣어보세요. 새우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고소하고 맛있으면서 영양가도 확 올라가요. 다섯 번째, 죽에 넣으세요. 입맛 없으실 때, 속이 안 좋으실 때 죽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흰죽 대신 건새우 갈아서 넣어보세요. 고소하고 감칠맛 나면서 단백질 보충이 돼요. 건새우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색을 보세요. 너무 빨간 건 피하세요. 색소를 넣은 거일 수 있어요. 자연 건조된 건새우는 연한 분홍색이나 주황색이에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나면은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건새우는 고소한 향이 나요. 보관은요, 꼭 냉동실에 하세요. 건새우를 실온에 두시면 금방 눅눅해지고 맛이 떨어져요.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6개월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건새우 드실 때 주의할 점 있어요. 첫째, 짜게 조리하지 마세요. 건새우 자체에 약간의 염분이 있어요. 건새우 넣으시면 평소보다 간을 좀 줄이세요. 둘째, 통풍 있으신 분은 주의하세요. 새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통풍 있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드세요. 셋째,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드시면 안 돼요. 새우도 갑각류예요. 알레르기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검은 콩.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100g에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까지 챙겨줘요. 콩밥, 두유, 가루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들깨가루.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예요.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요. 나물, 국, 밥 어디에나 한 숟가락씩 넣으시면 돼요. 보관은 냉동실이에요. 세 번째, 고등어 좀 꽁치 통조림. 단백질, 오메가3, 칼슘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뼈째로 드실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 특히 좋고요. 김치찌개, 덮밥 등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건사유. 부피 대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요. 칼슘도 우유 10잔 분량이 들어있고요. 국, 나물, 계란찜, 볶음밥 어디에나 넣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최고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마트에서 쉽게 사고 가격이 착하고 소화 부담이 적고 따로 요리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부터 드셨던 평범한 식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제안 드릴게요. 이름은 사주 단백질 밥상 도전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중에서 하루에 최소 하나, 4주 동안 밥상에 꼭 올려보세요. 월요일엔 아침에 검은 콩밥 한 그릇, 화요일엔 점심에 고등어 김치찌개, 수요일엔 저녁에 건새우 넣은 된장국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목요일엔 꽁치덮밥. 이런 식으로 돌려가며 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 1,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3, 4주차 되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볼 때 덜 지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먹는 대로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렇지 않아요? 88세에 처음 운동 시작하신 분 본 적 있어요. 처음엔 의자 잡고 일어나기도 힘드셨는데 1년 뒤에는 손자랑 공원 산책하시더라고요. 근육은 나이 상관없이 자극 주고 재료 넣어주면 반응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그리고 단백질만 드신다고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움직여야 해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매일 30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TV 보면서 앉았다 일어나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단백질은 벽돌이고 운동은 그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만 있으면 뭐 해요? 쌓아야 집이 되죠. 반대로 벽돌 없이 쌓기만 하면요. 쌓을 게 없잖아요. 둘 다 필요해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면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탈수되면 근육 회복이 안 돼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고요.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담당 의사랑 적정량 정하세요. 잠도 중요해요.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근육을 회복시키거든요. 특히 잠든 후 처음 3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7시간에서 8시간 푹 주무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당장 마트 가세요. 검은 콩 한 봉지, 건새우 한 봉지 사오세요. 내일 아침엔 검은 콩밥 지어보세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 뭘 먹느냐가 내일의 근육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사주 도전합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릴 힘이 돼요. 다음에도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에요. 콩팥이나 간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특정 질환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랑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식단 바꾸실 때 한꺼번에 확 바꾸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면서 몸 반응 살펴보세요. 급한 변화보다 천천히 꾸준한 변화가 오래 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